네, 안녕하십니까, 화랑모델입니다. 오늘 만들 모형은 K2 흑표 전차를 이용한 K2 중동 버전 사막 위장 무늬의 K2 흑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어떤 걸 고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요 에칭과 편광 필름, 오로라 필름이 있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기존의 한국군 전용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모델러 에디션의 조립식 궤도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도 제작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 사막형 버전은 실제로는 없는 전차이긴 하는데 그냥 재미삼아서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위장 무늬로 넣은 전차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생각돼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해봤고요. 궤도는 그냥 일반판의 고무 궤도가 그냥 편의성이 좋아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루한 조립은 넘기고 바로 도색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2 흑표 사막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손이 가리키는 부분에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요, 3D로 신기버스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출력을 해서 이제 부품을 가공을 해가지고 안에 쏙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가락이 가리키는 부분은 안테나 마운트가 자리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역시 3D 프린터 파츠로 대체하기 위해서 몰드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손가락 가리킬 부분은 궤도가 부착되는 부분인데요, 중동 버전은 궤도가 엔진 그릴 상단에 붙기 때문에 저 부분도 막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무 사이드 스커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3D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디자인과 출력할 때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알코올 소독하고 경화를 하다 보니까 진짜 약간 고무처럼 휘게 되었더라고요. 안쪽에는 좀 더 3D를 덧대가지고 사이드 스커트에 부착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색을 하기에 앞서 먼저 메탈 프라이머로 에칭 부분을 미리 프라이밍 해야 되는데요, 저는 SMP를 썼지만 사실 군제 거 써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군제의 메탈 프라이머가 수급 상황도 좋지 않아가지고 SMP라는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는 전체적으로 꿍스의 서페이서였습니다. 꿍스 서페이서가 좀 더 차피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멀티신나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3D 레진 파츠에도 부착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서페이싱을 먼저 해줍니다. 빗자루 쓸듯이, 그리고 몰드가 튀어나온 부분,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프라이밍을 해줍니다. 프라이머를 뿌릴 때는 별도의 압력이라든지 뿌리는 분사량은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손의 빠르기나 핸들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자기 손에 익숙해짐에 따라서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기본 도색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도색에 사용하는 도료는 군제 313번입니다. 미색을 313번을 깔고 그 위에 위장 무늬를 그리게 됩니다. 313번을 선택한 이유는 아카데미 설명서에는 M1A2 전차를 기준으로 해서는 313번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어서 이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도색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도색이 살짝 덜 된 부분이라든지 미스난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다음은 사이드 스커트의 고무 부분입니다. 고무 부분은 미리 무광 블랙으로 도색을 한 다음에 마스킹하고 그 다음에 차체를 미색을 뿌려주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무광 블랙도 좋긴 하는데 저는 그냥 약간 편의상 군제의 블랙 서페이서를 사용합니다. 군제의 블랙 서페이서가 생각보다 매트하고 질감도 좋아가지고 무광 블랙 대용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탑의 도색입니다. 포탑의 경우에는 오돌토돌한 몰드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의 바람과 도료 분사량을 분율해서 도색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적절하지 않은 도료 분사량과 에어의 압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에 방건조가 일어나서
더스트가 끼게 됩니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몰드의 좌우, 상하 좌우를 먼저 도색을 해서 미리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다른 도료가 붙더라도 더스트가 끼지 않도록 미리 도색을 해둡니다. 다음은 로드휠의 도색입니다. 로드휠 같은 경우에는 붙잡기도 애매하고 잡을 곳도 충분하지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런너의 한 부분만 붙여준 상태로 도색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로드휠의 도색한 부분은 마스킹 실로 마스킹을 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 부분을 타이어 색깔로 도색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도색을 다 끝나고 런너에서 떼면 그 떼어진 부분만 무광 검정에 아크릴이든 에나멜이든 라카드 붓칠로 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차체 도색입니다. 고무 스커트 부분은 미리 마스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차체에 군제 313번의 사막색을 도색을 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저 검정색 번진 부분에 서페리서를 올리고 해야 되는데 잠시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고 제가 잊은 채로 바로 사막색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저 검정색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이 밑색의 이런 어떤 영향 때문에 사막색이 좀 더 탁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색은 가급적이면 전체 색과 통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색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훑어보면서 도색이 덜 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뭉친 부분이라든지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서 도료를 나머지 더 분사하도록 합니다. 생각보다 놓치는 부분이 많은 데다가 색깔도 좀 밝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도색을 더 터치를 해줍니다. 위장무늬 색깔은 군제 19번 샌드입니다. 별도의 고증이 있거나 아니면 지정 색깔이 있는 건 아니지만 커스터마이징 도색에 있어서 가장 잘 어울리겠다, 톤 차이가 크지 않겠다 라는 생각에 군제 19번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로드 휠의 검은색 고무 부분을 도색을 하겠는데요. 도료는 블랙 서페이서입니다. 군제의 블랙 서페이서가 고무 느낌이 매트하게 잘 줘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로드 휠 부분은 마스킹을 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서클 커터라는 원형 커팅기를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커팅기가 있기 때문에 원형으로 마스킹 실을 커팅해서 부착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제 위장무늬를 그릴 시간입니다. 위장무늬를 그릴 때는 별도의 압력이라든지 도료 분사량 같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각 개인의 손의 빠르기나 아니면 핸들링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해진 어떤 규칙이나 룰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에어브러싱을 할 때 직사로 쏘는 것이 아닌 위장무늬가 그려진 부분의 안쪽으로 향해서 뿌려야 됩니다. 직사로 쏠 경우에는 에어브러시가 원형으로 도료가 뿌려지기 때문에 원치 않은 곳으로도 도료가 분사되어 도료가 번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는 꼭 도료가 도색되는 안쪽을 향해서 기울여서 도색을 해야 합니다. 사진을 참고해서 이제 어떤 위장무늬가 그려질지에 대한 사전의 어떤 자료 수집 정도는 필요는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도색은 프리핸드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마스킹이라든지 지형이라는 문양을 사용하지 않고 도색을 하는 기법인데요. 상상 속의 도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프리핸드 같은 경우에는 뿌리는 동시에 다음 위장무늬를 생각하고 또 핸드 브러쉬도 브러싱의 어떤 핸들링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그런 경우에는 편하게 오히려 지형이나 마스킹을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위장무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위장무늬를 처음 그리는 분의 경우에는 저와 같이 프리핸드를 하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모형을 참고하면서 그들이 만든 위장무늬를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다 보면서
위장무늬도 그려지게 되고 또 손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모형을 많이 참고하고 또 모방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위장무늬가 다 그려졌습니다. 네, 근사하게 위장무늬가 그려졌는데요. 313번에 19번의 조화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훑어보면서 위장무늬 도로가 뭉친 곳이라든지 아니면 덜 도색된 부분을 체크해서 한 번씩 터치를 해줍니다. 네, 이제 포탑의 도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몰드랑 또 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조심스럽게 뿌려야 되는데요. 저의 지금 핸들링 브러쉬를 보시는 것과 같이 에어브러쉬가 도색이 되는 부분을 안쪽을 향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와 포탑을 결합한 후에 차체의 위장무늬 라인을 따라서 먼저 모양을 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양을 딴 이후에는 그 모양을 좀 더 조화롭게 위장무늬를 그려가게 되면서 다른 라인들과 이어지게 위장무늬를 그려줍니다. 위장무늬를 그리다가 갑작스러운 몰드가 생기거나 각이 생기면은 그때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애드리브 하듯이 위장무늬를 변경해서 그려줍니다. 위장무늬를 그리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게 위장의 비율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배경색의 비율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비율로 위장무늬의 비율을 맞춰서 나갑니다. 네, 이렇게 위장무늬의 1차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은 위장무늬가 도색을 되면서 조금씩 번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리터칭을 하는데요. 군제 313번 기존의 배경색으로 한 번 더 리터칭 작업이 있습니다. 리터칭 뿐만 아니라 위장무늬가 좀 더 과하거나 비율이 좀 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본 색깔을 한 번 더 덮음으로써 비율을 맞춰 나갑니다. 포탑 부분도 역시 지금의 각진 부분과처럼 도료가 번진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더 리터칭 해주면서 위장무늬의 경계를 뚜렷하게 해주고 더러워진 부분을 다시금 깨끗하게 원상복귀합니다. 리터칭이 끝나면 2차 리터칭이 있습니다. 기존의 배경색이 위장무늬를 침범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위장무늬를 사용했던 색으로 그 경계를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도색이 다 끝났으니 마스킹을 떼봅니다. 네, 잘 보면은 살짝 번진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마스킹이 완전 밀착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 생깁니다. 특히 저런 몰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밀착이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에나멜이나 아크릴 등 검정 색깔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붓으로 리터칭 작업을 합니다. 궤도의 도색을 진행합니다. 먼저 메탈 프라이머를 올려서 미리 서페이싱을 해둡니다. 메탈 프라이머를 올려야지 고무 같은 재질에는 도료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군제 메탈 프라이머든 SMP의 메탈 프라이머든 상관없습니다. 도포만 하면 됩니다. 네, 이제 색을 올릴 차례입니다. 제가 사용한 색깔은 군제의 그라파이트 블랙과 IPP의 아이언을 조색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실 어떤 색깔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선호하는 색깔을 조색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도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탈을 뿌리는 포인트는 궤도에 있어서 고무 부분을 제외한 메탈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메탈을 모두 뿌렸으면은 고무 부분, 패드 부분을 무광 검정색으로 올립니다. 저는 제가 늘 사용하는 블랙 서페이서를 사용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궤도의 바깥쪽과 안쪽을 모두 도색합니다. 이 부분은 고무 패드 재질이기 때문에
무광 검정으로 칠하면 됩니다. 네,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는 K2 흑표전차 사막형 위장무늬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끝내도 되긴 하지만 이제 좀 더 심화 과정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음영을 위장무늬에 더 넣어서 좀 더 풍부한 깊은 느낌을 줄 예정입니다. 음영을 넣을 때는 기본 색깔과 그리고 흰색을 섞어가지고 각 포인트별로 음영을 넣게 됩니다. 조색의 비율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저는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조색을 했습니다. 음영을 넣을 때도 그냥 막 넣는 것이 아닌 각 패널별로 변화를 주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훨씬 더 볼드하고 입체감 있는 음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포탑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음영을 넣습니다. 특히 아까 저희 위장무늬 넣을 때처럼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드 스커트의 고무 부분에다가 흑 표현을 하게 됩니다. 도료는 일반 라카를 사용하거나 에나멜을 사용하거나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행 방향을 고려하여 모래에 끼는 부분을 연두하고서 도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1차 웨더링이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웨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에나멜 도료를 이용하여 표면에 방울방울 진 그런 모래 표현을 1차적으로 해줍니다. 이 과정은 생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진짜 모래 표현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군제에서 나온 웨더링 페이스트인데요. 저는 머드 화이트를 사용했습니다. 해석을 할 때는 에나멜 시너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웨더링 페이스트 같은 종류들은
같은 군제 회사의 솔벤트를 이용하면 더 좋습니다. 보통은 칫솔을 이용해서 손으로 튀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바와 같이 에어브러쉬의 바람으로 튀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또 연하지 않게 적당한 압력으로 튀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트하고 적절한 웨더링이 들어간 흑표 전차입니다. 처음에 위장무늬만 그렸을 때와는 달리 조금 더 레이어링이 풍부해서 입체감이 느껴지고 사실성이 돋보입니다. 최종 마감재 코팅입니다. 마감재는 군제 113번 무광 마감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마감재를 뿌릴 때는 웨트하게 뿌리지가 않습니다. 촉촉하게 적게 뿌릴 경우에는 모래 표현이 모두 다 사라지기 때문에 드라이하게, 마치 베이비 파우더를 뿌리듯이 드라이하게 에어브러싱을 합니다. 겉에다가 무광 느낌만 주겠다는 생각으로 아주 드라이하게 여러 번 뿌려서 무광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구에 껌댕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단지 검은색만 뿌리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색을 사용합니다. 저는 마호가니 서페이스를 사용했는데요. 맨 처음에 갈색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군제 블랙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두 가지 색을 레이어링 하였습니다. 훨씬 더 현실감 있어 보이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제작 과정을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K2 흑표 전차 중동 사막 버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모형 되세요.